재테크를 모를 때는 정말 대단한 슈퍼 개미분, 펀드 매니저 이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은 지난 4, 5년 동안 그분들 이야기 듣고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돈을 크게 번 거는 오히려 제가 거기서 얻은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샀을 때 오히려 큰 수익을 보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게 하는. 오늘은 200만이 넘는 분들이 구독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 김작가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인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회가 어떠신지.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리고 5년 4개월 만에 200만 달성했는데 네. 사실은 상상도 못한 숫자죠. 사실 100만도 상상한 적 없어요. 저는 한 30만이 원래 목표였는데 네. 200만쯤 오니까 너무 사실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뭔가 어쨌든 채널이 커지면 사람이 어깨 뽕이 좀 찰 수 있잖아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 장소에 갔었는데 네. 마침 제 맞은편에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 디스가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유명한 유튜버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분도 한 이제 150에서 200만 사이 정도. 네. 그래서 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또 영상을 보고 하니까 인사를 드렸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저를 몰라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를 수 있으니까 유튜버가 사실 100만 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약간 제가 인사를 한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제 어디 길거리나 어디 갔건 뭐 술 마시고 밥 먹고 할 때 누가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혹시 나도 저 사람은 반가워서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뭔가 당황스러운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간에 혹시나 기분 나쁜 감정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 잘 안 받아주던 아니 인사를 늘 잘 받아줬는데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그럼 이제 뭐 이제 큰절하는 수준으로. 네, 큰절. 알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많은 숫자이기도 한데 네. 뭐 이제 꾸준히 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만간 이제 뭐 250만, 300만도. 더 이상의 숫자는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네. 더 안 올라가도 크게 이미 그럼, 전 너무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구독을 좀 취소하셔도 상관없다. 그건 안 되고 아주 약간 그런 멘트인가. 굳이 마이너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농담이었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재테크 채널을 어쨌든 운영을 하시고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네. 결국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터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다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맞아요.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 큰 틀에서 이 재테크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이거에 네. 대한 좀 정의를 나름 내리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재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 원금이랑 곱하기 수익률 하면 투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재테크로 얻는 우리 돈 같은 건데 사실 투자 원금은 이제 우리가 근로와 사업으로 버는 거고 이제 재테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곱하기의 이제 문제인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그냥 원칙과 자신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불라님도 저랑 같이 친분이 있고 또 주변에도 우리 슈퍼 개미 분이든 뭐 자사원연서 대표님이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말을 듣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리딩 당하는 거죠. 네. 리딩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리딩해 주는 거니까 네. 나쁜 리딩은 아니지. 다 돈을 버셨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뭐 하나 좀 손해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재테크를 모를 때는 정말 대단한 슈퍼 개미분, 자사운용사 대표분,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 말을 듣고 부동산이든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거라 생각했어요. 전문가랑 그런 거 생각했죠. 근데 이 분야는 그게 조금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랑 그분들의 투자 실력이 맞아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AI가 뜬다 해서 AI를 갔다가 같이 저 PBR 뜬다 해서 저 PBR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 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올해 1분기에 뭐가 떴죠? 저 PBR 주가 엄청 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치주 투자하신 분들이 큰 돈을 벌었겠죠. 그다음 작년에 뭐 2차 전지로 큰 돈을 버신 분들 작년 하반기에는 AI로 큰 돈 버신 분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2차 전지로 벌었다가 자 딱 타이밍 맞춰서 AI로 갔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저 PBR 갔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지금 삼성
삼성전자 먹으면 떼돈을 벌 것 같지만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예를 들어 가치주 투자하신 분은 계속 가치주 투자를 하시고 트레이딩 하신 분은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고 성장주 투자하시면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실력이 쌓인 분들이 시장에서 성장이든 저PBR이든 가치주든 뭐가 오를 때 그때 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근데 우리가 주식 방송을 듣다 보면 뭐가 좋다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팔랑귀가 되다 보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 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난 4, 5년 동안 그분들 이야기 듣고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돈을 크게 번 거는 오히려 제가 거기서 얻은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샀을 때 오히려 큰 수익을 보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게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불리아님한테 몇 개월 전부터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듣고 좀 질문 던졌을 때 삼성전자가 너무 싼 것 같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나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실력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곱하기니까 나는 투자 원금을 삼성전자에 크게 받겠다. 왜냐하면 퍼센티지 낮아도 결국 곱하기니까 원금이 크면 수익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과거에도 큰 수익을 본 거는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알고 공부 열심히 한 종목들에서 크게 되지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알려준 것들은 내가 파는 타이밍도 계속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각자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네. 이제 항상 그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다는 거는 결국에 뭐 오르든 내리든 어떤 그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파는 건데 그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에 이제 남이 얘기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 원칙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막 휘둘리니까. 막 휘둘리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또 물어보면 뭔가 그 사람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졌을 때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친분이 있어도 그걸 매 순간 묻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뭐 승률이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절대 네, 없습니다. 항상 이제 뭐 벌 때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불어나는 거지. 다만 이제 그분들이 확실히 잘한 한 가지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투자로 큰 돈을 잃거나 엉뚱하거나 잘못된 네. 아니면 뭐 리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손실은 밑으로 가는 거는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치주든 뭐 배당주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본인만의 실력이 있으니까 적어도 큰 돈을 못 버는 시기는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지 않을까. 하긴 뭐 적게 잃고 많이 벌면 결국에 성공하는 그게 쌓이면 돈 재테크가 버는 거죠. 아닌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뭐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인터뷰를 그만큼 했다라는 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근로소득, 뭐 네. 아니면 투자소득, 아니면 뭐 사업소득 이런 거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리신 게 있는 거죠. 일단 세계적인 명사로서 이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메신저이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어느 손녀 같은 어린아이가 물었죠. 어떤 종목을 투자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냐 물으니까 워렌 버핏이 네 몸값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도망가지도 않고 결국 계속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근로와 투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투자 수익률이 이제 투자 소득이 되는 거죠. 그걸 곱하기 하는 게 그럼 그 전에 원금이 결국엔 근로와 사업소득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몸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몸값을 높이는 게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투자 소득, 투자 수익률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 왠지 아세요? 그게 좀 쉽고 빠르고 쉽고 빠르고 그리고 뭔가 곱하기가 클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근로와 사업소득이 잘 안 늘어나니까. 네. 이걸 높이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연봉 인상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평균 연봉 인상률이 한 4에서 5%예요. 4에서 5%로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사실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로 내 시간과 노력 이런 걸 쏟는데 사실 내 근로와 사업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매일 훨씬 많은 시간을 쏟는데 투자에 그 작은 시간을 쏟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 거기서 큰 돈을 번다? 이걸 아예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근로와 사업 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력이든 뭐 그다음에 시간을 쏟든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뭐 사람 홍보하는 사람을 만나든 그렇게 해서 높아진 근로와 사업 소득은 좋은 점이 뭐냐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봉이 낮아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봉을 만든 내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 원금 이를 쌓을 수 있는 근로와 사업 소득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거에 좀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득을 늘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로 간다. 이것도 좀 공감도 되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자연스럽게 여쭤보게 될 것 네. 같은데 이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악착같이 아껴야 된다. 아, 이런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비 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렇게 해서 부자 못 된다. 결국에는 맞는 사업을 말입니다. 하든 뭔가 창업을 하든 해가지고 소득 자체를 늘려야지 부자 네.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 질문이 강연에서 나와서 딱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시 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 소득을 늘리는 것과 소비를 줄이는 것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럼 막 손에 들겠죠 사람들이. 네. 그다음 드린 질문은 자 그러면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다른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랑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선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가 더 중요한 건가요?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뭐 애매하지만 그렇죠. 네, 역시 순서는 불라님은 있다. 맨날 이제 이런 재테크 관련된 방송하시기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왜 가장 먼저냐면 불라님과 오늘 촬영 끝나고 오늘 요거 가볍게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하기로 하면 우리는 바로 몇만 원, 몇십만 원 돈을 아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소비를 바로 줄일 수 있어요. 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오늘 일하고 퇴근해서 치킨 한 마리 먹을까? 아니야. 안 먹어야지 하면 2, 3만 아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불란님과 제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연봉을 월급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10에서 20%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소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다 보니까 먼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인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건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 칠게요. 그럼 100만 원을 더 아끼면 50만 원 아낄 수 있겠죠. 그럼 빵원까지 뭐 아무것도 안 써. 남의 회사에서 있는 거 다 먹고 해서 한 푼 다 써. 그럼 빵원이죠. 네. 빵원 밑으로 아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값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근로와 사업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했냐면 소득을 늘리는 건 힘들지만 시간과 내 노력이 들어가지만 제한값은 있나요? 없죠. 제한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에 가장 소중한 지금 김 작가도 그렇고 불남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가도 유튜버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파는 거죠. 시간을 영상에 팔든 책을 쓰는 거에 팔든 회사에 팔든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 시간은 확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팔아야겠죠. 제한값이 없는 곳에. 근데 소비를 줄이는 데는 어쨌든 우리가 최저가 찾고 뭐 싼 거 찾으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적당히만 하고 빠르게 소비를 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 이 제한값이 없고 확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내 소중한 24시간밖에 없는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소비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뭐 불남이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차 빼고는 명품 같은 거 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적진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밥값이나 술값 계산 안 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빨리 최대한 쓰고 내가 지금 소중한 시간은 소득을 늘리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얻어먹겠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 뭐 책에도 나오지만 네. 그 사실 뭐 강남으로 출근하는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이제 사실 작가로 이제 전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 말은 지금 말한 거랑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네. 보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니 월급 받다가 갑자기 네. 사실 작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던 건지 네. 큰 그림이 있었던 건지. 큰 그림은 우선 없었고요. 외국계 회사에서 다니다가 이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기부여 이제 하는 강사와 작가가 됐던 건데 사실 그때는 제가 자본주의라든가 재테크 방송을 찍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제 원하는 꿈을 찾아서 갖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건 뭐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월급의 유혹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저도 월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월급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내가 시급으로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시급으로 주 40시간 그걸 한 달로 측정받아서 내 월급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1시간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쳤을 때 10,000원이나 칠게요. 내가 1시간 일하면 10,000원 버는 거예요.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버는 거예요. 100시간 일하면 100만 원 버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한값과 확장 가능성에서 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됐던 이유, 유튜버가 됐던 이유, 특히 유튜브로 얘기를 한다면 유튜브로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시급이 잡혀 있나요? 애매하죠. 뭐 그런 건. 네, 사실 시급은 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첫 달에는 당연히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빵원을 받았고요. 둘째 달에는 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에는 한 10만 원, 그리고 넷째 달에는 얼마, 그다음에 뭐 몇백,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갔는데 시급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는 확장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잘을 하면 이게 지금은 만 원, 3만 원 받지만 나중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매 시간이 바로 측정돼 시급으로.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안정된 월급을 받아갈 수는 있지만 내 연봉이 크게 상승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 여러분 주 40시간이고 한 달이면 160시간입니다. 더 일한다 칠게요. 부업을까지 합쳐서 200시간이 한계예요. 그럼 네. 200시간에 여러분 시급과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시급 그 값 자체가 그냥 완전히 제한값이라는 거죠. 그 제한값을 푸는 게 저는 자본주의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제한값에 다 부딪혀져 있어요. 연봉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연봉 인상도 매달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해줘요. 그리고 해줘봤자 작게 하는 데는 동결. 많이 해줘봤자 10%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잡혀있는 데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사실은 그거는 좀 힘든 거고 내가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돈을 받겠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지 저는 지금보다 훨씬 큰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회사 생활도 하고 작가와 강사를 할 때는 한 달에 그 제가 버는 돈이 빵원 있는 달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활 그다음에 유튜버로 좀 큰 돈을 벌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한값과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내 시간을 쏟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뭐 좋은 얘기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대부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 소득을 결국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로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걱정될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한 아까도 3개월 동안 빵원 들어온 적이 한 있습니다. 달에 100원도 못 번 경우에 네. 그때 그 힘들지 않으셨는지 또 그걸 어떻게 또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한 달 내내 라면 먹었지. 라면 먹고 점심에 바깥에서 밥 먹잖아요. 네. 점심에 밥을 어떻게 먹은지 아세요? 어떻게 밥을 한 공기 두 공기 더 시켜서 네. 한 끼에 많이 먹어서 저녁 식비를 아끼려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사실은 각자가 그건 감내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해요. 제가 쉬운 예시를 드릴게요. 그 웹툰이나 만화가 분들이 많은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벌까요? 절대 아니겠죠. 상위 몇 퍼센트만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몇백만 부가 팔린 웹툰 만화가한테 거기 문화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만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근데 웹툰이나 만화가가 직업을 삼았을 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슷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네 재능이다. 저는 이게 재능이 아니라 그것까지 감내하는 거는 그분들의 몫이고 그 무서움을 극복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남의 돈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회사를 차리면 직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직원 쓴다고 무조건 돈을 버나요? 아니죠. 그만큼 많은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어쨌든 가져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내가 마이너스로 다시 그만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각자가 감내하는 거고 내가 실력과 그다음에 역량과 경험을 쌓으면 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 불란님은 레버리지 옛날에도 많이 땡기셨고 지금도 많이 땡기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잠을 못 자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막 잠도 설치시고 뭔가 되게 좀 약간 인상도 네. 보면 불란님 초기 영상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는 좀 날카로우세요. 네. 그때 뭐 대출도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대출이 많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은 얼굴이 되게 온화하고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냐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과 그다음에 자본들이 좀 더 쌓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내해야 될 몫이고 거기에 감내하고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셨을 때는 그다음에 내 시간을 쏟으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건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작가와 강사로 뛰어들었고 작가로 강사로 뛰어들고 유튜브로 갔는 게 제가 37살 때였거든요. 네. 37살 때 유튜브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무려 6년 전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때만 해도 또 유튜브 약간 또 B급이라는 그 인식이 맞아요. 좀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제 아프리카 BJ 이럴 때 있었어. 제 지인들이 과연 잘도 도윤아 김 작가 너무 훌륭한 선택을 했어. 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뒤에서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앞에서는 응원한다 했죠. 뒤에서 제가 들은 말은 김 작가 아직 철이 안 들었네.
그런 말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는 감내하는 거고요. 뭐 불량도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주변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얘기 했겠어요. 지금이야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구독자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시급이 안 잡히는 일을 할 때는 다들 굉장히 앞에서는 응원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안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내하는 거죠. 결국에 이게 투자랑 똑같네요. 투자도 네. 뭐 예금을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이자는 받지만 안전하죠. 그게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한값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를 까고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벌 생각도 하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결국에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일단 첫 번째 부동산 2021년 11월에 그 꼭지에 샀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90에서 95% 정도 가격을 제 기준에서는 서울에서 어쨌든 제일 좋은 제 기준 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부동산을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주 소액 몇백 정도의 알트코인을 딱 한 번 사본 적이 있고 그때 코인을 모를 때는 지금은 비트만 사고 있습니다. 네, 비트만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본인이 감당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삼성전자의 좀 큰 비중을 이제 조금 몇 달 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 조금 약간 나 있는 요즘 편이고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제 원금에 꽤 많은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 기타 뭐 주식은 당연히 이제 해외 주식들 뭐 나스닥 QQQ라든가 그다음에 S&P 500 이제 SPY라는 그런 거 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비트를 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 작가 성향에서 비트를 안 살 것 같은데 왜 네. 위험한 자산을 살까 생각하시는데 절대 따라 사지 말고요. 제가 비트를 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거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쨌든 근로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주식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위험한 투자로 보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너무 안전 쪽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거의 대부분의 자산과 내 삶의 그 근로와 사업도 안정 쪽이라면 이 하나 투자 정도는 약간 위험 쪽으로 투자해도 그걸 뭐 바벨 전략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도 크게 손해가 나도 내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거기서 플러스가 난다면 내 인생에 조금 더 큰 확실히 플러스는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분들이 약간 부러우셨군요. 포모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 그때 안 샀는지. 물론 이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지금 자고 있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사시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 비트코인의 자산이 다 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그 빵원이 돼도 제 삶이 추락하는 경우는 아닌 정도까지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네.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즘에 뭐 어떤 투자처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요거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꼬마 빌딩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피가 조금씩 낭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특히 네. 그쪽 편의 꼬마 빌딩을 지금 당장 산다는 아닌데 지금부터 살 관심을 거를 좀 가져보겠다. 준비하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이제 뭐 몇백억이나 몇천억 단위의 이제 부자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분들도 포모 현상인 건지 네. 아니면 그분들이 좀 다르게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요즘 비트코인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진짜 비트코인 전문가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투자를 생각하는 거는 이분도 포모인가? 들어갈 때가 됐네. 나도 먼저- 지금 팔고 나와야 되나? 먼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냥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부자분들이 코인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 꼬마 빌딩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주식에서 AI일 수도 있고 성장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PBR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분들은 어느 자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관계없이 그냥 본인의 영역을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굉장히 투자 잘하신 자성윤수 대표나 슈퍼개미 분들이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가격보다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지금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식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원칙과 기준이랑 좀 비슷한 건데 본인이 잘하는 영역 하나를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좀 부자분들은 나머지는 약간 분산 투자 정도이지 거기서 의미 있는 비중에 실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못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여러 개를 다 잘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잘하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걸 좀 주력으로 맞아요. 하고 약간 일부 자산 배분한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개인분들은 다 여기 우선 몰빵했다가 채권 하면 채권을 갖다가 네. 그때 꼭 지고 주식 가면 주식 갖다가 꼭 지고 부동산 갖다가 꼭 지고 그러니까 이런 팔랑기가 그런 원칙과 기준보다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한 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